그대도 아름다워 내게 이 모습조차 떠남지 않도록 그냥 고개 돌려요 그저 미안한 마음뿐이죠 그댈 위해 해줄 게 없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 그대 없는 밤은 너무 쓸쓸해. 그대가 더 잘 알고 있잖아요.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나 약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 그대가 내게 전부였었는데 제발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 그대 없는 밤은 너무 싫어. 돌이킬 수 없는 그대 마음. 이제 와서 다시 어쩌려나. 슬픈 마음도 이제 소용없네. 제발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 그대 없는 밤은 너무 싫어. 돌이킬 수 없는 그대 마음. 이제 와서 다시 어쩌려나. 슬픈 마음도 약 450m 전방에 신호와 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시속 50km 구간입니다. 약 300m 전방에 신호와 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시속 50km 구간입니다. 이렇게 차가운 바람이 우리 스쳐가고 난 그대의 가슴 안에 빗물게요. 이제 다시 올 수 없는 그대 추억만 남아
진한 커피 향기보다 향기로운 밤 Baby call my name Baby baby call my name 내가 보고 싶을 때 네 전화기를 들려 내 전화번호 눌러 yeah, 언제든 Baby I love you Baby baby I love you 그래 너는 내 전부 내 안에 있는 사람 눈앞에 있는 사람 너에게 다 주고 싶어 달그락거리는 커피 컵 손잡이를 잡은 손마저 예뻐 그 손을 꼭 잡고서 데려다 줄 거야 네 집 앞까지 매일매일 Oh baby call my name Baby baby call my name 내가 보고 싶을 때 네 전화기를 들어 내 전화번호 눌러 언제든 Baby I love you Baby baby I love you 그래 너는 내 전부 내 안에 있는 사람 눈앞에 있는 사람 너에게 다 주고 싶어 Baby call my name 자, 보나마나 산타클로스처럼 좋은 선물들 많이 주셨을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콜마네임 노래가 흐르는 동안 네. 7560님 투도 예? 투도 한글로 해석하면 이제 양문형 뒤에 이제 냉장고는 이게 다 누나 때문에. AKA. 잠깐만, 치나. 누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아니 투도 싫으면 이건 어때요? 0556님 더블도어 아이스박스 아니, 잠깐만, 뭐 해달라. 형님들. What's your name? My name is double door icebox, you know? 1960님 최시기는 약간 약간 좀 색다른 느낌으로 트완스키 트완스키 아, 러시아예요? 슈안스키. 트완스키 좀 분위기는 좀 안 좋지만 트완스키 욕하는 거 아니죠? Oh, no, no. 트완스키. 약간 도스토옙스키 같은 트완스키. 0473 스톤헨지는 뭐예요? 스톤이 들어가니까 이 돌이 이거 그거 아니에요? 왜 저 유적물 왜 크다란 돌덩어리 머리통 그거 아니에요? 가만 안 두네. 저기요. 이렇게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거를 유적 커다란 머리통 덩어리 돌덩어리 이렇게 표현을 고인돌 같은 그거 말하는 거잖아. 사람 머리 형상한 거. 일단 뭐 그런 건 아니라고 밖에서 정정해 주시네요. 8583 초성이 같으니까 찰스. 이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찰스. 찰스. 우리나라 반려견의 한 25%가 찰스라는. 아, 짱나네. 저도 찰리를 한 마리 키우고 있어요. 4005님. 문찬스. 챈스 할 때 기회. 챈스. 어때요? 호시탐탐 누리는 거 잘하시잖아요. 오. 그렇죠. 저는 조선에 태어났으면 탐관으로죠. 갑자기. 문찬스. 네. 7430님. 하늘천. 해석해서 스카이. 줄여서 카이. 카이문. 문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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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문. 문카이. 꽉 찔 것 같은데. 저 그냥 한국 사람으로 살면 안 돼요? 몰라요.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영화 이름. 한번 뽑아주셔야지 저희가 선물도 드리고 이제 그 이름으로 부르죠. 투도. 오빠. 오빠. 결국 이리로 돌아올 걸 뭘 그렇게 방황을 하고 그렇게 버둥거리고. 네. 투도 깔끔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7560님께 치킨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알았어요. 하겠습니다. 형들도 이제 나중에 형들 사연 보낼 때 이름 걸리면 내가 다 영어로 만들어서. 뭘 지금. 부시렁. 치킨 교환권 드리면서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50원의 정보 이용했고요.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고요. 이런 티셔츠 같은 거를 좀 제작해봐요. 투도어. 문이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잉치키 열리는 거. 너무 야하지 않겠어요? 옷이 열리면 안 되잖아요. 야하진 않고 좀 더럽겠다. 그럼 나중에
나중에 다시 깨끗한 걸로. 알겠습니다. 자,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이에요. 린나이 보일러, 대한민국 국제 농기계 자재 박람회, 서빙 로봇은 VD 컴퍼니, 국민연료, 써연료, 하라힐즈, 녹십자 웨딩, 스마트한 금융앱 NH콕뱅크, 안 터지는 맥스부탄, 현대오피스, 장수 돌침대, 동성제약 아산공장, 올품, 한솔 IMB, 아이스 동서, 주식회사 셰프 애찬, 벤트 플라겔 태극제약 브람스 생활건강과 함께합니다. 부모님 시대에 좋은 보일러란 고장 걱정 없는 요즘 시대에 좋은 보일러란 고장 걱정 없는 세대를 넘어 믿을 수 있는 린나이니까. 모두가 따뜻한 온 세상으로 갑니다. 2022 대한민국 국제농기계 자재 박람회 11월 2일부터 11월 5일까지 대구광역시 엑스코에서 농업의 미래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농업의 희망 GM스타 2022로 초대합니다. 쉬지 않고 일하는 믿음직한 직원 서빙 로봇은 VD 컴퍼니. 조간기초가 좋더라 선연료가 좋더라 자매품 썬파워 프리미엄에 적용된 안전기술이 대한민국 장영실상을 수상했습니다. 안전에서도 국민연료 선연료 손상된 모발 걱정에도 염색을 포기할 수 없다면 하라힐즈 오가닉 퓨어 하라. 자연스러운 염색으로 모발을 지키고 싶다면 하라힐즈 오가닉 퓨어 하라. 자연스러운 허브 염색 하라힐즈 오가닉 퓨어 허브. 하라힐즈. 안녕하세요, 양희윤입니다. 이제 엄마의 무릎 건강 관절 연골행 구절초로 지켜주세요. 기능성 원료 구절초 추출물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섭씨 6주 후 통증 감소 관절 연골행 구절초. 자동증은 1533-8999 GC 녹십자 웰빙의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갈수록 자산은 더 커져가리가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당연하죠. 엑스부탄은 10년 전부터 안 터지는 부탄을 만들었으니까 안전하죠. 2023년부터 파열 방지 기능이 의무화됩니다. 지금 파열 방지 기능 있음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맥스 안 터져요. 부탄가스 맥스 부탄. 푸른 환경을 만드는 사람들. 오늘의 주인공 김구루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측정 대행업에 종사하는 김구루입니다. 저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AR 또는 폐수의 오염도를 측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환경을 지키는 저의 일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알고 계셨나요? 거짓 없는 측정 정보 관리를 위해 2022년 8월 18일부터 에코랩 사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계약 정보부터 측정 분석 결과까지 전 과정 에코랩 입력 꼭 기억하세요.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배꼽 조심하세요. 제목 우리 집 일로와. 울산에서 박수부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30만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요, 백화점 상품권 10만원 추가로 받는 주간 베스트 후보, 그리고 200만원 상당의 상품 받는 월간 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동물 언니 써니씨, 그 회식 오빠 주식씨. 회식 오빠 괜찮은데요? 정확하다. 동물 언니의 회식 오빠. 30대까지는 교회 오빠였는데 회식 오빠가 됐어. 언제까지 교회만 가요? 이름이 파티였대. 문 파티. 파티문이 낫네. 파티문. 회식 오빠 감사합니다. 저도 동물하고 단체 모임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네요. 저희 집에 딱 그 말티즈는 아닌데 얼굴 생김새가 말티즈 비스무리하고 허리가 길고 크고 털이 노르스름한 그런 강아지가 있었어요. 일로와 이렇게 부르면 정말 일로 와요. 일로 와.
그래서 이름을 일로와로 지었어요. 일로 와. 예. 그러던 어느 날, 그 일로와 예방접종 하려고 동물병원에 갔는데, 한 견주 총각을 만났죠. 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그 개털이 윤기가 좋아 보이네요. 얘는 이름이 뭐예요? 보떼라고 합니다. 어때요? 네. 무슨, 전이요. 전보떼. 1km 전방에 정체 불량. 그런데요, 이건 제 기분 탓일 수도 있거든요. 그 수컷 보떼가 조금 넘넘하고 멋있었어요. 그래서 그런가? 우리 일로와가 그 수컷 보떼를 뭐랄까 좀 약간 디스플레이한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정말 이게 걸릴 줄 몰랐네. 어쨌든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꼬시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느낌이랄까? 그리고 그거 저만 느낀 게 아니었나 봐요. 아, 우리 보떼가 일로와가 좋은가 봐요. 다른 개를 이렇게 쳐다본 적이 없었는데. 끼부리네. 그때 제가 처음 알았던 거예요. 야, 우리 일로와는 나랑은 다르구나. 저는 한평생 남자들한테 인기도 없었고 매력 있다, 요염하다, 매혹적이다, 끼부리다 이런 말을 일생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일로와는 조금 달랐던 거죠. 그리고 어느덧 일로와도 많이 자라서 이 세미를 시작했어요. 그걸 알고 그러는 건가 어쩐 건가 막 그날부터 동네 개들이 막 격하게 짖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개들이 오늘따라 문화가 많으신데요. 오랜만에 세상 묻어가네. 잠깐만요. 어머니, 저 동네 개들이 우리 집으로 몰려요. 그렇습니다. 이 마당에 나가보니까 동네 막 이 집 저 집 서로 알만한 개들이 막 하나둘씩 우리 집 마당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되세요, 어머니. 이거 안 하세요. 그래 이거야. 니들은 멈춰. 멈춰. 거기서 넘어오면 우리 일로 와. 차도 못 보게 한다. 조용. 조용. 걔들이 갑자기 조용해졌고 우리 아들은 동네 개들을 기선제압하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니들 잘 들어. 일로 하는데 여동생이나 마찬가지 알았어? 따라서 아무나 쳐다보고 맞이할 순 없어. 야, 그건 무슨 소리야? 어머니, 수컷은 수컷이 아니고 일로 할 뜻은 존중하겠지만 아무한테나 우리 일로 하고 보내자. 아닐 거예요. 먹거리는 거야? 완전 더 늦겠네. 내 동생 일로 와. 이게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사고 나갈 내 아들인데 그동안 연애가 좀 잦았어. 전생이 나쁜 애는 아니에요. 근데 한 여자를 길게 못 만났지. 윤진식 씨는 알 거예요, 이런 마음. 지난달에 인사시킨 그 여친이 이달에 바뀌어 있고 막 그런 느낌이랄까. 이건 전화가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람둥이는 바람둥이가 아니고 동네 개들한테 그런 인생이 딱 느꼈는데 어머니, 왼쪽부터 1번이에요. 저 땅바닥에서 뭐 주워 먹고 있는 까만 개? 네. 이런 좋다면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죠. 땅바닥에 아무거나 주워 먹잖아요. 없어 보이잖아요. 숟가락 쓰는 개가 어딨어? 나 땅바닥에 떨어지고 좀. 아니, 그래서 저 하는 게 2번입니다. 어머니가 괜찮다. 물기만 제가 그냥 넘어져줄게. 어머니, 얼굴만 잘생기면 뭐합니까? 배 짧은 거 안 보이세요? 우리 일로를 저렇게 짧은 데하나 넣어줄 수도 없어요. 아니, 겨다리 길이가 딱 여기서 넘어집니까? 그 옆에 그 얼룩은 3번입니다. 그래서 이랬다. 야. 어머니, 본인이 없어 그래. 꼬리 흔드는 거 안 보이세요? 우리 일로가 그거 바람필름이에요. 야, 걔들이 다 꼬리 흔들지 그럼 야, 넌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건다. 저는 이렇게 모자도 없는 개들하고, 우리 일로와를 맺을 수는 없어요. 들어가세요. 야, 일로 와는 쟤들이 좋다잖아. 안 돼요. 일로 안 돼. 우리 아들이 일로 와를 너무 끔찍히 생각하는 거야. 하지만 모든 자식들이 그렇게 우리 일로 와도 물만들 만들더라고요. 근데 인간만을 잠깐 이러는 사이에 그랬는지 일로 와가 가출을 갔다가 돌아온 거예요. 우리 뭐 나왔는지도 몰랐어요. 너 언제 나갔다 왔어? 오빠 걱정했잖아. 일로 와. 사랑한다. 잠깐만. 일로 와. 야, 너 아니지? 뭔가 이 수컷 이 느낌 이거 일로 와. 너 아니지? 너 오빠 실망시키면 안 된다. 너무 몰입한다. 너무. 일로 와. 너 말해봐. 일로 와 말해봐. 그러나
우리 아들의 절박한 바람과 달리 일로와의 배가 볼록해져 동물병원에 가니까 임신입니다. 에? 개들은 생리할 때가 배란기라서 외출할 때 돌아왔다면 그때 임신이 됐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개는 한 번에 여러 마리와 교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새끼 아빠가 모두 다를 수 있다. 에? 이럴 수가!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반신반의한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우리 일로와는 한 마리의 수컷만 사랑했을 거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죠. 어느덧 시간이 흘러 일로와가 재혼분만하게 됐는데 태어난 새끼들이 그러니까 종류별로 다르게 다 태어난 기라. 잠깐만. 얘는 까맣고 얘는 왜 하얘? 그리고 얘는 얼룩.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몰라. 진실은 내도 몰라요. 일로와 많이 알고 있겠죠. 한동안 집집마다 동네 개들을 의심하던 우리 아들도 저러고 있어요. 뭐야? 야, 시켜 너 일로 와봐. 뭐지? 너 들어와. 너 나가. 시켜. 자기 중심 놓고 개들하고 싸움질하고 멱살 잡고 결국엔 시간이 흐르니까 뭐 어찌도 어느 정도 마음에 준비가 됐는지 일로와의 새끼들을 또 지가 친동생처럼 아끼고 사랑하더라고요. 그렇게 13년간 우리에게 행복을 줬던 일로와는 몇 년 전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요즘도 TV에서 개나 강아지들 나오면 저는 우리 일로와가 보고 싶어서 한없이 울기도 해요. 우리한텐 가족이었으며 사랑 그 자체였던 일로와. 아이 고맙고 보고 싶다. 하늘에서도 우리 일로와 연애 실컷 하면서 즐겁게 지내렴. 엄마가 많이 사랑해. 사진도 보내셨어요. 일로와. 애기 때 엄청 이쁘다. 진짜 귀엽다 우리 일로와. 귀여워. 아 너무 웃겨 진짜. 기록을 다 적어주셨어요. 9월 25일 2007년 9월 25일 집 나감 약 1시간. 1시간. 9월 27일 집 나감 약 30분. 또 나왔어. 또 나왔어. 그리고 이상행동. 10월 3일 생리 끝 이상행동. 그리고 10월 하순부터 거의 먹지 않음. 조금씩 먹기 시작하더니 10월 말쯤 임신 전보다 잘 먹음. 진짜 일로와가 딸이고 정말 그래요. 가족이었다. 일기처럼 다 쓴 거죠. 일로와 일지를 다 쓰셨어요. 아 진짜 박현주님 오빠의 배신감 어쩔? 저도 그 기분 알 것 같아요. 옛날에 동물농장에서 그렇게 흰둥이가 23마리를 낳았어요. 계속해서 연달아 뭐 5마리씩, 7마리씩, 3마리씩, 4마리씩. 네. 그래서 고무대야에다가 색깔이 다른 새끼들 다 종류별로 이렇게 해놓고 유전자 검사를 한 거예요. 방송에서. 다 달라. 달라요? 다 달라. 그렇구나. 정말 다양했어요. 7836. 이야, 딩댕이가 그냥 사람보다 더 스펙타클한 사랑을 했네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집을 나간 게 몇 차례 되네요. 그리고 시간이 1시간 30분 불규칙해. 걔는 임신이 얼마나 해요, 정도? 짧아요? 2달이요. 2달.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다른 이렇게 아이들을 새끼를 시간차로 같이 품을 수가 있대요. 그렇군요. 아 정말 우리 일루아 스토리 너무 네. 뜨겁게 잘 재밌고 들었습니다. 감동적이었어요. 네, 잘 부탁한 거요. 오션시티에서 누리는 오션 라이프. 더 특별한 프루지오의 탄생. 다이내믹 오션 뷰와 생활, 문화, 교육 인프라, 대규모 산업단지 수요까지 품은 오션 라이프 in 오션 시티. 시와 MTV 프루지오 디오션. 10월 오픈 예정 031-497-3300 대우건설. 평택 고덕의 중심 추진 중인 국제학교 프리미엄. 대광 로제비앙 모아엘가. 교육에서 비전까지 1255세대 대단지로 만나는 새로운 랜드마크. 평택 고덕 대광 로제비앙 모아엘가 10월 오픈 1811-8500. 대광건영 모아건설 산업. 장민호입니다. 대성 SSS 보일러요. 대성 SS 라인 건대식 보일러. 미국 위생협회 인증을 받은 대성 보일러로 바꾸면 깨끗한 물이 싹, 가스비도 쏙. 대성 S 라인 보일러.
배송 진짜 좋네.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4번 출구 바로 앞 프리미엄 민간임대 아파트. 6호선, 경의선, 공항철도, 멀티완승 역세권, 예정된 롯데몰과 선영의 숲 등 압도적인 생활 인프라. 내 집처럼 오래 사는 프리미엄 민간임대 아파트. 힐스테이트 DMC역 11월 오픈 예정. 02-375-5600 현대건설. 이름만 들어도 가슴 벅찬 설레임이 있습니다. 오산세교에서 처음 만나는 단 하나의 프리미엄. 설레이는 오산세교 2지구에 감동스러운 그 이름 SK뷰가 찾아옵니다. 오산 SK뷰 1차, 2차 10월 견본주택 오픈 예정. 1899-4119 SK에코플랜트.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PDB 단열바 태양자동문에서 상품권, 한총물은 고려기프트에서 홍삼 선물 세트,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상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만인죽에서 간편식 세트, 주식회사 홍진경에서 다시팩 세트,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타월에서 기념 타월, 온 가족 안심건강 풀무원 건강생활에서 칼슘 유산균, 달팽이 그림의 원조 엘렌실라에서 기초 화장품 세트, 태백 산채냉면에서 곤드레 육개장과 찐빵, 셰프의 손맛 셰프 애찬에서 맵자리 도가니탕 파김치, 산소카페 청송군에서 청송 황금진 사과 선물 세트, 국가식품 클러스터 푸드 폴리스마켓에서 쇼핑몰 이용권을 드립니다. 세상 사는 이야기. 무성은 여기 추우니까 뜨끈한 순댓국을 함께 먹자고. 아, 좋습니다. 여기 순댓국 2개요. 잠깐 저는요 순대 빼주시고 내장도 빼주시고 부추랑 파도 아예 그냥 빼주시고요. 맑은 국물만 좀 주십시오. 아, 그렇게 다 빼실 거면 그냥 곰탕을 드시지. 지적하는 거야? 지금 내 입만 무시하는 거야? 아니. 순댓국을 이제 맑은 그 지리형 맑은 국으로. 곰국으로 그냥. 근데 그 자기만의 확고한 입맛이 있는 분 있어요. 뭐 순댓국에 순대 안 먹는다. 그게 죄냐? 그 냉면 먹을 때 계란은 안 먹는다. 그게 죄냐? 그럴 수 있죠. 죄가 아니에요. 계란 안 먹으면 놔줘요. 이러면 그렇죠. 되죠. 취향이니까. 예, 월요일에 보이스 친구 찾기 코리아에서도 어떤 분이 편식하는 친구 찾는다고 사연 맞아요. 떡볶이 좋아하는데 떡 안 먹고 붕어빵 좋아하는데 팥 안 먹어요. 이러면서.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고요. 조금은 남다른 내 입맛. 남들과 조금은 다른 나만의 입맛을 가진 분들 사연 기다립니다. 그 윤은혜 씨 보니까 피자 드실 때 겉에서부터 드시더라고요. 남들 다 밖에서부터. 겉을 남기잖아요. 윤은혜 씨는 겉에서부터. 저희 어머니도 밖에만 드세요, 심지어. 에? 안에 거 잘 안 윤은혜 씨랑 똑같네. 네, 그래서 밖에 그 치즈 크러스트 있는 거. 또는 나는 쌀국수 수치가 고수를 이만큼 먹는다 막. 저 고수 매니아예요. 에? 진짜 좋아. 화장품 만나잖아요. 화장품. 고수. 예전엔 싫어했는데 가면은 고수 추가해요, 저는. 고수 비누 만나서 싫어. 순대국 먹을 때도 거기 뿌리는 들깨가루 말고 산초가루 있잖아요. 그거 더 시켜요. 저 초등학교 때 우유에 밥 말아 먹는 친구가 있었어요. 콜라에 밥 말아 먹는 친구 있었어요. 예전에 지금은 없어진 프로그램인데 화성인 거기 진짜 많이 나와요. 맞아. 특이한 핫소스 매니아, 케찹 매니아, 그렇죠. 설탕 뿌려 먹는 분. 자, 오늘 그래서 조금은 남다른 나의 입맛입니다.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취향의 차이기 때문에. 존중하겠습니다. 그럼요. 제가 놀라도 이해하지 마시고. 그럼요. 좀 이해해 주시고요. 마음껏 여러분의 남다른 입맛, 식성을 좀 뽐내주세요. 네. 앞으로는 자주자주 좀 부탁해야겠어. 저는 아내의 미소가 더 쓸쓸해 보여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딸아이가 아내 옆에 바싹부터 금을 만드는 법을 배우는데 그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끊었던 담배를 다시 찾아 밖으로 나가고 말아요.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는데 하늘은 또 왜 그래도 푸르고 맑은지. 담배 연기가 선명하게 하늘로 올라가더군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런 제 옆으로 딸아이 또래의 여자아이들 셋이서 까르르 웃으며 길을 걷는데 말끔하게 차려입은 코트가 참 예뻐 보였어요. 우리 딸한테도 예쁜 옷 하나 사줘야지 생각했는데 마음이 많이 차량했습니다. 씁쓸한 마음으로 다시 집에 들어오니 아이가 제 손을 잡아 끌어 자기 방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아빠 이거 봐봐. 나 엄청 잘했지. 이거 진짜 재밌어요. 하나 만들 때마다 성취감이 진짜 최고야.
이거 할만해 진짜. 좋아하고 있는 딸아이의 등을 말없이 쓰다듬어 주고는 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이렇게 착한 우리 딸은 뭐가 돼도 되겠구나.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딸아이의 입장도 생각하면서 응원을 좀 해주자. 요즘 우리 딸 또래 아이들이 많이 힘들고 지쳐있다고 하더라고요.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차게 걸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딸을 비롯해서 결과에 실망하지 않고 당당하게 포효하는 그런 아이들이 거리에 많이 넘쳐나면 좋겠습니다. 울고 있는 슬픈 내게 힘들었던 내게 가슴으로 불러주는 널 위한 노래 혼자란 생각이 들 때 갑자기 눈물이 날 때 아무도 너의 곁에 없다고 느낄 때 기억해 혼자가 아닌 걸 세상이 늘 아프게 해도 이젠 외로워도 슬퍼도 울진 않아 말없이 널 안아줄게 너의 얘기를 들어줄게 돌아와 내가 있을게 네가 흘린 눈물 모두 닦아줄게 너의 외로움도 잠이 오지 않는 밤에 쓸쓸한 빈 방에 너의 얘기를 들어줄 누군가 없을 때 쏟아지는 빗물처럼 힘든 일이 내게 올 때 필요도 없이 홀로 너를 적실 때 기억해 혼자가 아닌 걸 세상이 늘 아프게 해도 이젠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아 말없이 널 안아줄게 너의 얘기를 들어줄게 돌아와 내가 있을게 네가 흘린 눈물 모두 닦아줄게 너의 GPS가 외로움도 연결되었습니다. 여기는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의왕시입니다. 네, 마음으로 쓰는 편지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요, 윤미래 씨의 그 쓸쓸한 목소리가 아우 들리는 진짜 너무 쓸쓸한. 너의 얘기를 들어줄게 였습니다. 근데 전 너무 멋진데요, 우리 따님. 따님 너무 멋져요. 잘 키우셨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아빠 마음은 또 우리 박정섭 그럼요. 씨가 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돈을 벌어야 하기에 어쩔 수 없는 그 마음, 저도 가장으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하셨어요. 이건 진짜 근데 따님은 너무 눈부신 그 따님이고 잘 결정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빠 입장에서는 마음이 씁쓸하죠. 아린 거죠. 그럼요. 6916님 사연 들으니까 옛날 생각납니다 아이고. 하시면서 네. 저도 먹고 산다고 안 해본 일이 없어요. 하지만 가족이 다 같이 힘을 모으니까 또 잘 그럼요. 파이팅 하십시오 하셨는데 아니 요즘같이 힘든 시국에 누가 가장입니까? 다 가장이에요. 네.
모두가 가장의 마음으로 나눠야 그 짐이 좀 덜 무겁지 아버님 혼자 이고지고 하지 마세요. 그럼요. 그럴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 전에 사연 주신 김영석 형님 30만 원 상당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최인식이가 소주 한잔 따른다 생각하고 받아주십시오. MBC 돈으로 생색내기는 내가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그러죠. 간다고 여기 한 번- 영석 형님 만나주겠어요? 30번을 약속을 하고 한 번을 안 가냐. 나 지금 언제가 우리 형님들 소주 한잔 따른다 내가 진짜. 입으로만 나가지. 저희 진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이제 신수임 리포터 함께합니다. 네.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네, 목요일의 직업천사 신수임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신수임 리포터와 함께 동행할 주인공 소개해 네. 주시죠. 오늘은 한순간의 사고로 하루아침에 사지마비가 돼버린 아이고. 안타까운 청년의 사연을 만나봅니다. 사고요? 네, 올해 32살 이태양 씨인데요. 어머, 너무 젊은 청년이네요. 태양 씨는 180cm가 조금 안 되는 큰 키에 네. 체중도 100kg에 달할 만큼 아주 건장한 청년입니다. 오, 네네. 뭐 운동이라면 뭐든 좋아하고 또 잘 해내던 청년이었는데 작년 여름에 친구들과 함께 간 휴가지에서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가 친구들이랑 여름휴가를 갔는데 거기 펜션 수영장에서 그 수영장의 밑에가 파랗잖아요. 그러니까 깊은 줄 알고 다이빙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친구들은 장난하는 줄 알고 애가 수영도 해병대 나왔거든요. 그래서 수영도 잘하고 그러니까 얘가 장난하나 보다 그러고 나중에까지 안 나오니까 친구들이 어떻게 끄집어내서 119 헬기 타고 바로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옮겨져서 선생님 말에는 목뼈가 부러졌다. 그래서 전신 어깨 말고는 다 못 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늘이 무너졌어요. 아니 그럼 그 건강했던 아들이 목뼈가 부러지면서 갑자기? 지금 다친 거예요? 네. 경추 4번, 5번이 부러졌고요. 그 부러진 뼈 조각이 신경을 이제 깊게 눌러서 예. 신경이 거의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목 밑으로는 완전히 다 마비가 됐고요. 아이고. 긴급 수술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폐혈증에 척수염까지 겹치면서 상황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난 지 한 달 만에 임종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까지 가버렸어요. 세상에 심각하죠. 사실 목표가 부러진 거라는데. 그렇죠. 어떡해. 그래서 가족들에게는 마지막 인사를 나눌 자리도 마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온 뒤에 아주 극적으로 태양 씨의 염증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이 되었고요. 네네. 그래서 급기야 얼마 뒤에는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게 좋아졌습니다. 그 뒤로부터 지금까지 아주 긴 재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표준 FM 주파수 95.9MHz를 대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문화방송 수신민원팀 전화 02789-1010번 02789-101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목할 목소리에 초점을 맞춥니다. 사건을 한 발짝 더 깊이 들여다보고 뉴스의 중심에서 가장 뜨거운 순간을 포착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7시 5분 김종배의 시선집중 손상 AM 900kHz, FM 95.9MHz MBC 라디오입니다. HLKV 당신의 상상 속에만 존재하던 실루엣, 지금 만나볼 시간입니다. 내가 만드는 세상, 아이오닉 6.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6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6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의도 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정치가 아니라 이것은 그야말로 탄압이라고 강력 규탄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민주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국정감사 중에 야당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의총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서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1원도 쓴 일이 없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용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했던 사람인데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전격 체포하며 이 대표의 대선자금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정치 보복이라는 민주당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이나 국정감사 회방으로 호도하는 주장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면서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건 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로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5일 20대 여성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SPC그룹 계열사인 SPL의 강모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안타까운 사고라며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아침 출근길 약식 회견에서 법이나 제도나 이윤이나 다 좋지만 우리가 그래도 같은 사회를 살아나가는데 사업주나 노동자나 서로 상대를 인간적으로 살피는 최소한의 배려는 하면서 사회가 굴러가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경찰이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의 추모 공간을 만들겠다며 후원금을 모인 뒤 횡령한 혐의로 한 40대 남성 유튜버를 지명 수배했습니다. 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이 남성이 지난해 10월 개인 방송을 통해 정인이의 추모 공간을 만들겠다며 후원금 2,600만 원을 모금한 뒤 식비 등 개인 비용으로 썼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올해 초부터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이 남성이 주거지를 옮겨 반송됐고 연락도 닿지 않았다며 지명수배를 내려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내일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9도 등 전국이 4도에서 13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0도 등 17도에서 22도로 예상됩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17도입니다. 이영훈이었습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고맙다는 표현을 하는 게 얼마나 이로운가. 미국에서 이런 실험을 해봤답니다. 선배가 입사 지원서 쓰는 일을 도와준 다음 후배가 또 다른 문제로 한 번 더 도움을 청합니다. 이때 그냥 이것도 좀 봐주세요 라고 하면 32%만 또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선배님이 지난번에 도입부에 대해 해준 말씀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라고 감사의 답장을 보낸 후 이것도 좀 봐주세요 라고 했을 땐 무려 66%나 또 도와주더라. 부탁해서 해줬더니 감감무소식. 진짜 다신 해줄 마음 안 들잖아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보면 볼수록 러블리 BTV, SK 브로드밴드가 함께합니다. 얘그가 간판용 LED 모듈 국내 제조해서 맞지라. 네, GOQ LED 맞습니다. 간판용 LED 모듈은 GOQ LED 나이가 맞아. 국내 생산으로 품질하나는 확실하지. 맞아요. 간판용 LED는 역시 GOQ LED더라고요. 아, 그래서 GOQ 하는구나. GOQ LED. 니 써봤나? 안전한 아이돌 봄이는 세이프시터 친절한 베이비시터는 세이프시터 든든한 가사 도미는 세이프시터 우리 동네 든든한 안전시터 세이프시터.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표창원 뉴스 하이킥. 국정감사 중에 야당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는 이런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건 그야말로 탄압입니다. 역사가 퇴행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검찰이 바뀌니까 말이 바뀌었습니다. 진실은 명백합니다. 이런 조작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고 그리고 정권을 유지하겠다 이런 생각 버려야 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말입니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저는 표창원입니다. 검찰이 민주당 중앙당사에 압수수색을 시도하면서 전국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조작으로 인한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했고요. 검찰은 압수수색을 막은 민주당에게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 문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잠시 후 여의도 진검승부 시간에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장성철, 김민하 두 평론가들도 이 문제 어떻게 보고 있는지 3인칭 시사 시점에서 알아보죠. 기름값도 금리도 올라 내 월급 빼고 다 올라. 걱정 마. 렉스턴이 다 내려준대. 10월 렉스턴토는 렉스턴 스포츠 구매 시 매주 10톤씩 유류비 지원으로 기름값 걱정 다운. 초절이 1.9%로 금리 걱정 다운. 그리고 출고 대기 시간도 다운. 지금 바로 당신의 렉스턴을 픽업하세요.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여러분은 지금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코너도 기대해주세요. 오늘의 시사 입체적으로 풀어드립니다. 3인칭 시사 시점. 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3인칭 시사 시점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MBC 라디오 시사 채널로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이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 관련 뉴스 좀 심도 깊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주당은요, 정치검찰의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검찰은 민주당이 법치주의를 훼손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죠. 과연 어떻게 두 분은 생각하고 계실까요?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양쪽 모두 좀 이 쓰는 언어나 어휘가 좀 과잉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첫째로 이제 정치 검찰의 야당 탄압이다. 일단 당사를 압수수색 시도한 것에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걸 뭐 어서 오십시오 하는 당은 없습니다. 그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국민의힘 예를 들면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도 비슷한 광경일 거예요. 네.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뭐 이런 구호도 나올 수 있습니다만 근데 민주당 얘기도 잘 보면은 지금 이제 수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지금 뭐 수사를 거부하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네. 일단은 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데 더 나아가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계속 검찰이나 또는 감사원이나 수사나 또는 이런 감사의 범위를 넓혀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정치 탄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렇다면 뭐 수사를 해야지 말아야 되느냐 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얘기만 계속할 수는 없다. 제가 볼 땐 그렇게 보이고요. 검찰도 애초에 예상 다 했을 겁니다. 이 당사 압수수색한다 그러면 당연히 민주당에서 반발해가지고 앞에 나와가지고 물리적인 충돌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야간 압수수색 영장을 미리 받아갖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그런 게 예상됐다고 하면은 민주당이 뭘 다 막고 뭐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라든지 심지어 오늘 검찰총장은 뭐 공무집행 방해로 뭐 다루는 것을 검토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할 일도 아니다 이것은. 그래서 좀 너무 좀 강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상황 자체가 좀 우려가 됩니다. 네. 장성철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양쪽 다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재명 당대표에게 씌워졌던 사법 리스크가 결국엔 현실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폭탄이 터진 거죠. 자칫 잘못하면 이재명 당대표의 정치 생명이 상당히 위태롭고 위험해질 수가 있고 끝장날 수도 있고 민주당과 진보 진영 자체가 다 함께
뭐 진흙탕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중대한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고 강하게 부인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검찰 같은 경우도 왜 민주당 당신들이 왜 이중잣대냐, 우리가 지난 문재인 정권 때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에 있던 사람들 수사하고 조사했을 때는 정치보복이라고 안 했는데 왜 그러냐, 그것도 일견타당한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것이 과연 이 시점에서 적절했느냐, 좀 과잉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비판받을 수는 있지만 민주당이 정치보복, 탄압 이런 식으로 방어막을 치는 것은 좀 국민에게 공감대를 얻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재명 당대표가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이 검찰이 잡으러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남시장 시절에 부정부패에 연루된 것들과 파생이 돼서 작년에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거를 조사하겠다는 거잖아요. 좀 죄질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걸 자꾸 그냥 무조건 옹호만 하는 것은 아마 국민들에게도 그렇게 선택받지 못할 것 같아요. 예, 두 분도 이렇게 쉽게 어떤 뭐랄까요, 어느 쪽이 옳다 이렇게 진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선 이렇게 압수수색이 진행되게 되고 또 그 전 단계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체포되게 된 데에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 있었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사의 기밀성 때문에 도대체 어떤 부분들이 확보됐는지 우리들이 다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알려진 건 그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을 회유 혹은 뭐 협박해서 무리하게 진술을 받아내고 그 이후에 체포와 압수수색 들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구체적인 정황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회유나 협박이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대장동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을 하던 시기에 이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어떤 무리한 여러 가지를 이제 시도를 하다가 그게 이제 민간 사업자들의 배를 불려준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직권남용이나 배임 혐의에 해당할 수 있다. 뭐 이런 것으로 이제 법적으로는 접근을 해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 대장동 일당들이 뭐 이렇게 천문학적 액수의 어떤 이런 뭐 이 돈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에게 줬다든지 또는 정치자금을 댔다든지 이런 의혹은 이전까지는 제기가 안 됐었거든요.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그랬을 수 있다라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수사 과정에서 이것에 타겟을 놓고 수사를 진행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갑자기 이게 정치자금의 문제, 특히 대선자금 수사로 전환이 되는 모습들이 보여지니까 이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 결국 유동규 전 본부장이 마음을 돌렸다라는 것에 있는 건데 이 마음을 돌리게 된 과정과 계기가 뭐냐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게 회유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의심할 만한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뭐 지금 계속 거론이 됩니다. 뭐 무슨 뭐 오늘 아침에도 MBC 라디오에 박찬대 의원 나와가지고 뭐 동거녀 얘기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무슨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근데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결국 그래서 그게 회유나 협박의 성격과 정도와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가 문제인데, 예를 들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뭐 검사가 뭐 강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할 수도 있고 다소 그것이 부적절할 수도 있고 한데, 결국 그렇게 해서 내놓은 어떤 결과가 이 그동안 얘기를 안 하던 감춰왔던 진실을 하게 된 것인지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꾸며내도록 만든 것인지 이거는 지금 확인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민주당에서 그런 의심은 가져볼 수는 있지만 이게 어떤 사태의 어떤 뭐 모든 이제 앞뒤를 설명하는 어떤 핵심적인 그런 스토리다라고 접근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위험성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이 검찰이 어디까지 수사를 하고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지금 구체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를 해도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김민하 평론가님 말에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장이 신빙성과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으려면 유동규 본부장이 구속에서 풀려났잖아요. 그럼 이 기자회견 해야 돼요. 저요 폴리바게닝 당했어요. 그리고 검찰로부터 회유 협박 당했어요. 그래서 저 허위 진술했습니다. 이것은 다 조작입니다. 유동규 본부장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한 민주당은 아무리 회유, 협박 이런 얘기 하더라도 이것은 신뢰할 수가 없이 그냥 정치적인 방어막을 치는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유동규 본부장이라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밑에서
이러한 대장동과 관련된 일을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이 진술한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고 자꾸 검찰에 무리한 거다. 영장은 솔직히 뭐 검찰에서 친 거 아니잖아요. 법원에서 영장 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 가지고 자꾸 정치적인 탄압, 회유, 협박, 네. 검찰의 조작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민주당 자체가 좀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 부분에서 잠깐 그 부연을 하자면은 예.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돈 전달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언론을 통해서 이제 막 이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나오고 있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뭐 남욱 변호사에게 20억을 마련해 와라라고 지시를 이 부탁을 했고 남욱 변호사가 실제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이었고 이 20억 중에 이제 8억까지는 전달을 했는데 그래서 남욱 변호사로부터 시작해서 당시에 정민영 변호사 그리고 동업을 하려고 뭐 이렇게 같은 사무실을 마련했던 유동규 전 본부장 그다음에 이제 김용 부원장 이 루트로 전달이 됐는데 대장동 관련 보도가 되고 뭐 논란이 되고 이러면서 중간에 이제 전달을 안 하게 된 게 8억만 이제 전달이 된 것이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이 얘기가 이런 식으로 언론에 보도가 된다는 거는 유동규 전 본부장 진술하고 그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남욱 변호사라든가 이 사람들이 확인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결국. 유동규 전 본부장 진술이 있다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이 진술이 예를 들면 잘못된 진술이라거나 신빙성이 없다라고는 볼 수가 있겠지만 이게 회유와 협박의 결과인 것이냐 요거는 여러 가지 정황이나 이런 것들을 더 분명하게 확인한 다음에 해야 될 말인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만 저 더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시죠. 예. 그 유동구 본부장이라는 이재명 당시 시장 또 당대표 대선 후보는 측근이 아니라고 했지만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일과 관련해서. 이 사람이 증언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정황도 남욱 변호사가 다 얘기를 했고. 그렇다라고 알려지고 있죠. 알려지고 있죠. 네. 그러면은 검찰이 큰일 났다. 야당 대선 후보였고 당대표였으니까 이거 자칫 잘못해서 우리가 이재명을 향한 수사가 진행되면 민주당이 정치보복, 정치탄압이라고 할 거기 때문에 이러한 진술, 부정부패 비리에 대한 혐의가 나오더라도 이런 진술이 나오더라도 우리 덮어. 이거는 맞지가 않잖아요. 이건 분명히 확인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민주당도 집권을 해보고 법무부 장관도 자기네 의원들 시켜보고 검찰도 자신들이 개혁도 해보고 장악도 해봤잖아요. 이런 국가의 사법적인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말을 하는 것은 좀 옳지 않아 보인다. 네, 두 말씀처럼 사실 민주당에도 검사 출신 의원들도 꽤 많고요. 그리고 바로 직전에 집권 당이었고 법무부 장관 바로 직전 법무부 장관도 계시고 그래서 아마 다 사정을 모르진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전체적인 이 수사와 감사원의 조사 등을 앞서 김민하 평론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말하는 기획사정 그리고 그 중심에는 대통령실이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기자들과의 질문 답변 중에 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 먼저 좀 들어보시죠. 저는 이런 그 수사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언론 보도나 보고 아는 정도고 자세한 내용은 수사 내용을 챙길 정도로 한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야당 탄압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그 언론사를 상대로 며칠 동안이나 압수수색을 했던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얘기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이 말씀 장성철 소장 어떻게 들으셨어요? 부적절해 보여요. 이렇게 좀 민주당을 공격하는 듯한 말과 뉘앙스로 인식될 만한 얘기를 하시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우리 한번 지켜보시죠. 이 정도로 꺼냈어야 되는데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과거의 언론사 상대로 이런 얘기 하시는 것이 과연 적절했을까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아쉽다. 김민하 평론가는요? 윤석열 대통령의 시간은 2020년 4월 달에 멈춰 있는 것 같아요. 이때가 채널A 사건하고 그다음에 그때 한동훈 지금 장관 당시에 이제 한동훈 검사를 했느니 마느니 하면서 시끄러울 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언론사를 상대로 며칠 동안이나 압수수색했던 그런 걸이라는 대목이 그 얘기거든요. 그때 이 검찰이 채널A를 압수수색을 시도를 해가지고 그 채널A가 다들 준이 많이 해가지고 좀 마찰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저처럼 이렇게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사람들 저도 그랬고요. 채널A에 검찰이 강제로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강제로 들어갈 게 아니고 채널A도 이 부분에 대해서
떳떳하면 해명할 게 있으면 검찰이 요구하는 자료나 이런 것들 최선을 다해가지고 넘겨주고 검찰도 이건 언론사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가는 거 아니다. 그런 선례를 계속 쌓아가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아라고 이제 했거든요. 그게 민주당 당사에 대한 이 접근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결국은 할 수 있는 시적이고 할 수 있는 반응인데 그거에 대해서 과거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가 연루됐던 그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그때는 왜 그랬냐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이게 지금 지도자로서의 그러한 어법이냐 상당히 저는 유감스럽고요. 그때 일은 이제 그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마 같은 생각을 가지신 청취자들이 많으신가 봅니다. 문자와 댓글로 유사한 말씀 많이 주고 계신데요. 6643번님께서요. 아직도 대통령이 아니라 검찰총장의 어법이네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야 두 분 말씀처럼 어떤 뭐 일리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대통령이 과연 굳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가? 야당을 공격하는 형태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하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